안녕하세요. 교정전문의 김쌤TV 김병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교정비용입니다. 교정비용. 치아교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치아교정 치료비용 얼마냐고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검색에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그대로 보면 클립식 교정 얼마예요? 세라믹 교정 얼마예요? 메탈 교정 비용 얼마예요? 설치 교정 비용 얼마예요? 이와 같이 재료에 따르는 분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이 되는 그런 치아 교정 치료비에 대한 비용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친구 말은 참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용은 좀 윤실이 봤죠. 근데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클리피시 교정, 이 친구가 이제 조사한 방식은 몇 군데 치과에다 전화를 한 거죠. 한 10군데에서 뭐 15군데. 강남 지역 혹은 뭐 어떤 지역을 통해서 딱 전화를 해서 클리피 교정 얼마예요? 세라믹 교정 얼마예요? 뭐 설치 교정 얼마예요? 그래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거 딱 제거하고 평균치 가격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피 교정 500만원, 설치 교정 7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탈 교정 3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연 이런 분류가 합리적일까 또는 올바른 방법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 치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치료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교정 치료비는 간단하게 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진단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인 교정 치료비가 책정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치과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를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장치를 쓸지 치료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서 치료비를 나누는 것이 올바른 교정 치료비를 책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 치료비 얘기를 워낙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치과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보통 이제 파노라마나 세팔로를 찍거나 찍지 않고 구강 내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빠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과에서는 무료로 하기도 해요. 저희들도 이전에 무료로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간단한 진단을 무료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세상에 무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진단을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치과에 환자가 별로 없어서 원장님 시간 좀 많거나 제가 욕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냥 좀 더 많은 환자를 끌기 위해서 이벤트성 내지는 호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환자가 안 오니까 그런 간단한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치과 한번 와봐라 라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간단한 진단을 통한 상담은 많게는 뭐 10만원, 이것도 작게는 한 만원부터 심지어 이제 무료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상당의 간단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보통 통상적인 방법은 이런 정밀 진단을 통한 가격 책정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정밀 진단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거죠.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 다음에 세팔로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치아 구강 내 모형을 본을 다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프레션에 의한 이 본뜨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입속 사진, 이렇게 다 이제 전체적인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은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얼굴 사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얼굴 사진, 구강 내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이 자료를 다 체득해서 또 필요한 부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면 하겠죠. 종합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교정과 원장님들이 전부 자료를 다 취합해서 고민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치료를 한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고 진단 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교정 치료비는 굉장히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뺄지, 뭐 미니스크루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장치를 쓸지, 치료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또 다른
부가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책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세라믹, 메탈에 따르는 치료비가 왜 부적절한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대표적인 재료에 따르는 분류가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메탈 브라켓 자체의 비용, 세라믹 브라켓 자체의 비용, 그 다음에 설적 교정 자체의 재료비가 분명히 비쌀수록 더 가격이 많이 책정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이 전체 치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혹은 400만 원에 40만 원이나 5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다른 성형외과랑 피부과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맹장 수술도 마찬가지고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고 아주 좋은 무슨 바늘로 쌍꺼풀 수술한 거 비용 뭐 150만 원, 실버 실크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금박 메스를 가지고 한 어떤 치료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랑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수술도 마찬가지고 치질 수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춰서 치과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한 환자들의 난이도라든지 치료 케이스에 따르는 치료비가 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1년밖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랑 3년이나서 치료를 걸리는 사람이랑 1을 뺄 수 있는 사람이랑 1을 빼지 않는 사람이랑 다 똑같이 마트에서 하는 어떤 그런 물건 가격처럼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정되어져 있는 이제 교정 치료 비용을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불하는 방식 또한 치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불하겠어요? 당연히 일시납으로 지불하는 방식과 분납 형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분납 형식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전체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방식과 이니셜 피라고 하는 초진 비용을 좀 목돈을 많이 내고 나머지를 월 치료비로 나누어서 내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먹튀 치과 보셨죠? 먹튀가 뭡니까? 먹고 나르는 거잖아. 돈 먹고. 사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남의 모 병원 또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치과 문을 닫고 언제 또 운영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생긴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목돈을 내게 되면 앞으로 치료를 계속 이어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치과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피트니스 센터도 1년 장기로 뭔가를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하고 돈을 내는 것은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달, 길어야 3개월 이상은 돈을 잘 안 낸다고요.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나를 가르치는 피트니스 선생님이 그 피트니스 센터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목돈을 내게 하는 경우에는 이벤트성, 또 현금 일시납을 했을 때 또 할인해주는, 그러니까 할인에 또 할인이죠. 그렇게 하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치과는 그런 확률이 훨씬 적겠죠. 뭐 자랑 같지만 저 치과도 뭐 거의 10년 이상 한 곳에서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치과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위험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정치료는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조금씩 내는 환자들한테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에요.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다 내고 나면 치료에 오히려 소극적일 수도 있어요. 환자 입장에 더 나쁜 거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를 다 내버리면 본인 스스로도 되게 부주의해지는 것 같아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논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무줄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의사가 요청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구강 환경 생성도 마찬가지고, 양치질 다 안 되면 잇몸이 다 안 좋아지고 교정치료 중간중간에 충치도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적인 면에서도 나누어서 돈을 지불해 나가면서 점점 애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초진료를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을 월치료 형식으로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애정을 계속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치아교정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저희 치과에 오라는 홍보 목적이 아니라 혹시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마다하진 않겠지만 농담이고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넘쳐나기에 이러한 것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러면 어떤 치과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정 전문의 김쌤TV 김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